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2일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졌는데 이제 이전에 나온 지표들이 긍정적이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수치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지 이걸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번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나왔는데 정확하게 3.4%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예상치가 3.8이었고요. 저번 달이 3.6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가 높다라는 건 인플레를 높일 요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를 기록을 했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지금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어떤 게 있죠? 에너지, 그리고 식품, 그리고 인건비잖아요.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월마트 CEO가 대놓고 얘기했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식품 가격이 한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자,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이 사우디가 감산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불 초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 나왔습니다. 뭐? 내년 석유 생산 호황. 자, 그러면 지금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여기에 공급량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이걸 따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랑 식품 가격 빠져? 야, 내년 굉장히 기대가 되겠는데?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건비는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뭐 단기적인 이 변동이 엄청 크다라고는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전 이것만으로도 지금 웃으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 전망이 괜찮은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역시나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원래는 3월을 중심으로 빠르면 1월, 늦어도 5월 달에 진행이 된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1월은 사실상 좀 들어간 것 같고, 이제 3월 달의 가능성이 65, 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3? 여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생각하는 거지. 3월도 아니고 5월 혹은 6월 달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 그건 또 아니겠지만은 상승이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실제로 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는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그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열리는 FOMC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줄 테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속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기 위해선 이 관련 지표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연기가 된다? 그럼 좀 지루한 구간이 내년 상반기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내년 2회 금리 인하 얘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언제 바뀔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게 지금 당장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보다 분위기가 이전보단 확연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최선이냐 차선이냐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국제유가 WTI 기준 오늘자 기준으로 71.32달러로요. 플러스 0.1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전체적으로 혼조해 달러도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개별적인 뉴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요즘에 AI를 품은 이 디바이스들을 만든다. 얘기 상당히 많이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갤럭시 버즈에 AI를 넣어서 이거를 통역기로 쓰겠다. 막 이런 내용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거 AI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다시 네덜란드랑 반도체 협력을 넘어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을 할 것이다. 막 이런 내용 발표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은 반도체 장비업체의 대장 ASMR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수도 있는 이 파급 효과 나올 수도 있겠다. 요거 여러분들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 판매 부진한 아이패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끝 나누기 확실하게 하고 좋은 급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확실하게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성능 부품의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다른 쪽들까지 이렇게 애플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고성능 부품에 대한 수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요거 기대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STO가 상당히 핫했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최대한 빠르게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공실 넘쳐나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한국에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곳 중에 한 곳은 공실이라고 하는데 근데 알아야 되는 게 A급 물류센터는 여전히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성능 좀 최첨단 물류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알리가 이렇게 투자하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 하락이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바로 V자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달라진 디테일은 뭐가 있고 유지되는 디테일은 뭐가 있는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놓고 보도록 하자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신한울 원전 3, 4호기 주설비 공사 수주에 현재 뭐 반등을 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새롭다?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수주 잔고에 요 물량을 쌓아놨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예고가 되었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호재 나온 건 좋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원전을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원전 주기기를 제작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게 된다.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원전 쪽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순서로만 놓고 보면 유럽이 1등입니다. 지금 폴란드 쪽에 일부 물량 우리가 이제 수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속도가 조금 안 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년이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일거리 하나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다음은 체코 우리가 일거리를 따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체코 지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동 지역에 이집트나 사우디 등등등에서 이 미래 먹거리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원전 쪽으로 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야기는 없지만 이 이외 지역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얼마 전에 EU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었는데
훨씬 친환경적으로 긍정적으로 분류를 해줬어요. 예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분류까지 끝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불확실성 또 한 번 해소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할까 말까 고민했던 기업들, 국가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괜찮게 얘기를 하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에너빌리티만큼의 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이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없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이 부담스럽다고요? 소형 원전에 대한 먹거리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해가지고 원전 늘린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이나 이 좀 잘 사는 서유럽 지역에서 소형 원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차근차근 발전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대형 쪽에서 좋은 소식 갑자기 들려오다가 다시 대형 쪽에서 좋은 소식 꾸준하게 들려오다가 이제 소형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식 들려오게 되면은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쉰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원전이랑 수소랑 엮어서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생태계의 이 수주 잔고 증가도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정리는 다시. 자, 해서 일단 뉴스는 봤는데, 그러면 오케이. 업황이 괜찮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어제 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수급이 좋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급 어떻죠? 외국인 기관 오늘도 여전히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제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털린 건 개인들 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외국인 이들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빨간불 꾸준하게 켜지면 어떻게 되죠? 예. 홀딩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관 쪽에서도 같이 더해주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외국인 혼자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기관까지 더해지면 함께 조금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속도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들이 바보입니까? 돈을 괜히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이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개인 마이너스 꾸준하게 나오고 나머지에서 플러스 나오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넉넉하게 21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만 안 하면 보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한데 만약에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도 이제 물어보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과거 패턴을 좀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서 21선 이탈하고 회복 못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돼요. 하지만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이것 역시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질질 끌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21선 이탈했을 때 정리해도 되지만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수급 보고 괜찮으면 21선 이탈해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가장 베스트는 뭐다? 2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것. 그래서 일단 이거 1번으로 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를 뚫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241선이랑 121선이랑 겹쳐있는 라인이 여기가 있죠. 근데 과거에 봤을 때 어땠죠? 481선 바로 아래에 있는 핵심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요. 481선까지는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면은 기본 481선까지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데가 2만원 위에입니다. 그럼 2만원 아래까지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미들 많이 물려있는 거 소화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일단 수월하게 이 아래까지만 보자라는 것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현재 위치의 가격이 15,800원이니까 2만 원이면 20% 이상 좀 메리트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위치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쳐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오늘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악재? 이것도 법적으로 가고 뭐 하고 하면 질질 끌려가지고 이거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외국인 기관 가릴 것 없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것도 홀딩을 할 만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자, 그리고 지지 라인은 베스트는 21선 위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241선 돌파했을 때 481선, 그리고 여기마저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2만 원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 네가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해주는데 이거 정말 내가 지금 매매하는데 도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